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요. 애저 데브옵스입니다. 제가 제목은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괄호 안에다가 한 가지 텍스트를 더 넣어놨어요. 뭐를? 개발자를 위한 점점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현재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직업 자체가 개발자로 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저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인데요. 애저의 영역은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를 하는 뭐 제 입장에서도 전체를 다 다룰 수 없고요. 그 마찬가지로 애저 데브옵스도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모든 이제 환경을 다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개발자를 위한 애저와 이제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을 제 평상시 경험, 제가 안 써본 게 아니라 제가 써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이제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가 평상시 써왔던 거, 뭐 저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없는 거는 뭐 이제 건너뛰기 하고요. 대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마스터 과정이 아니라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빌드 자동화 또는 릴리스 자동화, 뭐 프로젝트 계획 등을 관리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이번 강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용준 강사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 중이고요. 제 개인 블로그는 단넷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또는 뭐 일반적으로 제 목소리 들어볼 때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마련해 놓은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채널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찾아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개발자를 위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데모 이렇게 한번 넣어놨네요. 제가 아이콘을, 놀란 표정의 아이콘을 한번 찾아서 넣어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데모를 해서, 데모를 제가 소개 과정에서 크게 데모를 두 개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데모는요. 단넷 코어고요. 두 번째 데모는 스프링 부트입니다. 그래서 ASP.NET 코어를 사용해서요. ASP.NET 코어의 기술과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건데요. 미리 한번 데모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개 시간에는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소개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데모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ASP.NET Core, 두 번째는 스프링 부트를 데모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그 두 개 세팅하는 거는 뒤에서 다 역시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하기로 해볼 수 있게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SP.NET Core로 하나의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뭐 그냥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를 로컬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소스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디자인을 변경한다든가 소스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기능을 변경하고 나서 푸시라는 작업을 해요. 체크인이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소스를 소스 저장소에 올려놓으면 애저 데브옵스가 자동으로 그 현재 상태를 감지해서 소스가 변경이 되었구나, 업데이트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릴리스를 해서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웹앱에 가서 실행되게. 그러니까 소스를 바꾸자마자 저장하고 체크인 푸시하는 순간 이제 하자마자 이제 내부적으로 백단에서 빌드도 하고 릴리스도 해서 이제 내가 사용하던 어떤 웹앱이 업데이트가 되게 이렇게 이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하는 게 데브옵스의 어떻게 보면 제가 데브옵스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데브옵스답구나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데브옵스는 어떤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데브옵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DevOps에 이렇게 서로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DevOps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DevOps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은 이제 이러한 데모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능력부터 한번 시작을 하자는 거죠. DevOps의 모든 내용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중에서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데모 ASP.NET Core와 Azure DevOps를 사용한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P.NET Core에 대한 자동 빌드, 자동 릴리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웹브라우저를 열 거고요. 자, 저는 스타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https://asp.net hello .NET Core겠죠? .NET Core hello world 좀 길게 돼 있어요. 자, 이미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Azure 웹사이트.net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제 데모용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ASP.NET Core CI 및 CD 데모 예제로 이렇게 ASP.NET Core Hello World Azure 웹사이트.net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에서 제가 뭐 어떤 소스를 하나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한다든가 변경을 시키고 나서 소스를 GitHub에다가 체크인 푸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금 데모 사이트에 대한 그 헬로 월드 예제예요. 그래서 ASP.NET Core 헬로 월드니까 이거에 대한 현재 소스는 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에 저 단어 그대로 ASP.NET Core Hello World의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GitHub의 소스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제가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한 뭐 이틀 전에 리드미 파일 했고요. 한 20일 전에 제가 이 데모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제가 그 뒤로는 건드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소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요. 현재 제 컴퓨터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옛 소스에 대한 그 CI/CD, 즉 DevOps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ev.azure.com에 가서 저는 이제 제 닉네임 따라서 데모용으로 레드플러스라는 이름의 경로에 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경로로 ASP.NET Core Hello World 경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이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파이프라인에 빌드 파이프라인에 가서 여기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11월 11일 1 버전 일이 많은 날 제가 한번 했었네요.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기는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럼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를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보고 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ke 디렉터리 뭐 템프 폴더다가 할게요. 있네요. 그러면 make 디렉터리 만들고 지워도 되니까 ASP.NET Core Hello World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폴더로 가세요. git 클론 명령을 통해서 일단은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경로에서 위쪽 화살표 해놓고 스타트 대신에 git 클론 명령으로 가고요. .git 파일로 GitHub에 있는 제 소스를 여기로 클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론해 줬고요. dir. 그럼 여기 폴더 있고요. change 디렉터리 들어가고요. dir 보면 이렇게 소스가 있죠. 예, 이렇게 프로젝트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ASP.NET Core Hello World 이렇게 소스가 있고요. 그럼 얘를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도 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도 되는데 뭐 스타트 ASP.NET 솔루션 파일을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열고 코드 한 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컬에서 한번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홈에 쉐어드에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에 가서 홈 어바웃 컨택트에서 한 줄을 추가해서 소스는 GitHub의 소스는 샵 href 그래서 https://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의 ASP.NET Core .NET Core Hello World 경로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종속성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NET Core 2.0 그게 설치 안 돼 있나 보네요. 현재 컴퓨터. 뭐 상관없이 소스만 바꿀게요. GitHub라는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체크인을 커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은 어디에서? 콘솔에서 해도 되고요. 예.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에서 해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dir 보고요. 자, 그러면 git add 모든 거 추가하고요. git commit -m 메뉴 add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로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요청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요청을 끝냈어요.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 스크린 되고 소스에 와서 잠깐 보면 위쪽 너무 멀다. F7번 누를 걸 그랬네요. GitHub 잠깐 갈게요. GitHub에 가보면 이렇게 소스가 1분 전에 업데이트 됐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빨리 빌드 파이프라인에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뉴 빌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에 소스가 변경이 됐잖아요. 다시 체크인해서 소스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변경되는 것을 감지를 받아서 이렇게 빌드가 돌고 있는 거예요. 메뉴 add라는 이름의 커밋에 따라서 빌드가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빌드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잡에서 성공됐고요. 체크아웃 됐고요. 소스 가져오고 .NET 리스토어 명령에서 최신 버전 이제 제가 만든 소스에 관련된 누계 패키지들이 있으면 이제 리스토어 하고요. 그래서 .NET 리스토어, .NET 빌드 뭐 요 명령어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빌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하는 거겠죠. 이런 세부적인 옵션들은 여기 이제 링크를 여기 로그 파일이라든가 서머리라든가 로그 파일에 다 이제 기존에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를 다 확인이 됩니다. 뭐 경고도 하나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됐어요. 자, 빌드가 완료됐고요. 그럼 릴리스에 한번 가볼게요. 릴리스에 가보면 빌드가 완료됐고 릴리스에 가보면 잠시 후에 빌드 완료되고 자, 릴리스가 뭐 내용상으로 6번째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빌드가 완료되고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 네. 릴리스 이거 이제 떴네요 화면에. 그래서 릴리스 6번째가 이렇게 스테이지 1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스테이지 1은 제 기본 이름 썼네요. 예.
에이전트 실행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즈 다 이제 빌드된 거 소스 가져와서 애저 앱 서비스에다 디플리하고 끝났다. 벌써 끝났네요. 야, 그러면 어디로 가보냐면 위쪽 화살표 눌러서 ASP.NET Core 헬로 월드 사이트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뉴가 하나 GitHub 메뉴가 출력이 되겠죠. 요거 GitHub 메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10분 전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여기 이제 Home About Contact 메뉴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 요청해 보면 GitHub 메뉴가 출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여기 GitHub 메뉴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itHub에 있는 소스를 내려받아서 소스를 수정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커밋을 3분 전에 제가 메뉴 애드라고 했고요. 커밋 하자마자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된다? 빌드 작업이 진행이 돼서 메뉴 애드라는 이름의 커밋에 관련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빌드가 되고 빌드가 성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머리 작업에 보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된 작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테스트 코드는 따로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이제 헬로 월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있던 거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경고에 보면 뭐 따로 테스트 관련해서는 따로 한 게 없으니까 예,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완료됐으면 빌드가 완료되자마자 릴리스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히스토리 쪽에 가보면 그러니까 빌드가 되고 나서 릴리스가 돼서 어디로 애저의 웹앱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하고 릴리스를 하고요. 그래서 빌드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거칩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각각의 이제 로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봐서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디플로이 애저 웹사이트에서 요거 ASP.NET Core Hello World 애저 웹사이트 넷으로 게시를 했다. 이런 이제 로그 파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어디에 실제 웹앱에 애저에 설정해 놓은 웹앱에 가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설정을 해 놓으면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 애저에 게시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이러한 CI와 CD에 대한 구성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GitHub라든가 또는 애저 데브옵스의 소스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운 개발자 와서 개발 환경 구축하고 소스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한 내용을 코드를 이제 건드리고 물론 코드 건드리고 이제 뭐 바로 이제 푸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풀 리퀘스트로 이제 푸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소스를 체크인한다. 그러면 체크인한 것을 GitHub로 올리는 순간에 누가 빌드 파이프라인과 릴리스 파이프라인 거쳐서 애저 웹앱에 새롭게 게시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현하는 게 제가 이번 강좌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개발자를 위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어떤 자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eople, process, product 이제 환경에서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데모는 제가 ASP.NET Core로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서 데모는 스프링 부트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똑같은 게 언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모는 두 개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뭐 PHP 가능합니다. Node.js 가능합니다. 파이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웹 기반 언어로 왜냐면 가장 이제 보여주기 편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저 데브옵스를 타게 되면 자동 빌드, 자동 릴리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가 시작하자마자 데모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ASP.NET Core와 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GitHub에다 소스를 푸시하자마자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거쳐서 애저 웹 앱에 바로 이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일련의 단계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거를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구나. 근데 바로 게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스테이징을 거쳐서 프로덕션 거쳐서 그럼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 예제로 가장 일단은 한번 맛보기로 시작하자마자 데모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미리 보여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과정을 어떠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번 강좌 시리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소개 강좌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브옵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people, process, product 이렇게 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데모는 내가 좀 전에 살펴본 거하고 자, 현재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데모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핸즈온 랩으로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실습으로 하나씩 뭐 저만 데모로 보여드리는 걸 여러분들 따라하게도 되는데요. 하나씩 실습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환경에서 저는 이제 제 환경에서 하나씩 이제 프로젝트 구성부터 빌드 자동화를 거쳐서 웹앱에 게시하는 내용까지 한번 좀 전에 데모를 봤던 내용을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스프링 부트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ASP.NET 코어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Node.js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파이썬의 뭐 이제 장고가 될 수 있고요. 등등등 환경이 다 틀리고 어떤 분들은 PHP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틀린 환경에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데브옵스를 구현을 해 줄 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여러 가지 행사, 데브옵스 관련된 행사에서 이제 발표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이제 이 슬라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데브옵스가 무엇냐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데브옵스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데브옵스는 직업이고, 어떤 사람은 데브옵스는 개발이고, 어떤 사람은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등등등,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뭐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빌드를 자동화가 데브옵스다. 그래서 서로 다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자동화가 데브옵스고 어떤 사람은 뭐가 데브옵스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칸반 보드를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빨리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다 데브옵스라고 개발자마다 사람마다 다 데브옵스를 다르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완성되진 않습니다. 회사마다 틀리고요. 개발자마다 틀리고요. 어쨌든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데브옵스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그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하는 거하고 제가 정의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버전의 데브옵스를 정의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브옵스는 지금 눈을 다 가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데브옵스는 뭐 코끼리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졌을 때 이게 뭘까? 그래서 서로 다 틀려요. 그래서 눈을 다 가렸어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코끼리를 딱 만졌을 때 각자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가 데브옵스구나. 이게 데브옵스구나. 이게 데브옵스구나. 이게 데브옵스구나. 서로 다 틀린 환경에서 데브옵스를 정의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데브옵스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협업이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협업이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코드로 자동화하는 것을 뭐 데브옵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하나씩 하나씩만 쌓아보면 데브옵스가 돼요.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데브옵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칸반 보드를 데브옵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데브옵스를 정의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자, 도노반 브라운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 담당 이제 P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노반 브라운이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 DevOps는 Union of People, Process and Product to enable continuous delivery of value to our end user 이렇게. 그래서 뭐 사용자에게 그 이제 People, Process, Product의 집합체다. 뭐를 지속적인 이제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 이제 필요한 People, Process, Product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가면 도노반 브라운이 처음에 데브옵스를 사람마다 다 틀리게 정의하더라. 그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다르고요. 국내 업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냥 편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people, process, product의 집합체다. 뭐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뭐 이 번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버전으로 돌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데브옵스구나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한 거야. 데브옵스가 뭐예요 하면 도노반 브라운이 이렇게 정의해놨어. 이거 한번 살펴봐. 그래서 요만큼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데브옵스구나.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뭐는 해결된 거예요? 데브옵스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는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박용준 강사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책을 쓸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책 같은 걸 쓸 때 또는 강의할 때 어떤 주제 잡을 때 제목 정하는 거. 예를 들면 책을 쓸 때 한 장에 그 한 장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C샵의 인터페이스를 한 줄로 정의하세요. C샵의 클래스를 한 줄로 정의하세요. 제네릭 클래스를 한 줄로 정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에 한 줄로 정의하는 한 줄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노반 브라운이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people, process, product예요. 그래서 people, 사람들이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발된 정보를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출시해서 운영하는 이 전체가 데브옵스고, 데브옵스에는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people, process, product를 강조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데브옵스 정의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eople, process, product고요. 여러분들이 데브옵스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다르고요. AWS 다르고요. 구글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는 people, process, product 이 3P를 핵심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한 줄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데브옵스를 한 줄로 정의하면 뭐다? 바로 people. 사람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데브옵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떠한 프로덕트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한 줄을 더 정의를 해보면 데브옵스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관점이에요. 프로젝트는 개발자 관점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프로덕트화 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역시 프로세스가 프로젝트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거를 데브옵스다라고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의는 people, process, product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 우리는 이제 개발자면 스프링 소스 또는 ASP.NET 코어 소스 또는 PHP 소스 코드, 뭐 노드.js 소스 코드, 그다음에 파이썬 소스 코드를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이게 데브옵스다. 피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데브옵스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이대로 이제 하는데 저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브옵스는 이제 역시 3%예요. 3개의 프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플 중에서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들, 데브옵스 이제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프로덕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프로덕트화 시켜주는 거. 여기서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취미 개발자, 학생 개발자는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만들어준 것 중에서, 이제 제품화된 거는, 뭐, 약간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학생 개발자, 뭐, 또는 아마추어 개발자, 취미 개발자가 하는 거는 프로덕트화 시키지 못합니다. 제품화, 이제, 돈 주고 판매하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그런 아닌 분들은 이미 이제 프로페셔널이 된 거고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생각하는 거는 데브옵스를 한 줄 정할 때 전문적인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품화를 시켜주는 이제 전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데브옵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세 개 프로를 저는 이제 데브옵스로 한 줄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people, process, product, people, project, product. 근데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데브옵스 이제 그 제품을 만든다면 적어도 제품을 만든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전에 많이 있는데 절대 본인들이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쓰레기 책을 만들지 말자. 이제 실력이 안 되면 일단은 습득을 하는 게 먼저고요. 많은 경험을 쌓는 거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브옵스도 이제 일단은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프로덕트화 시키는 것을 저는 약간 그 이제 더 그 약간의 제약을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는 어떤 구성 요소들은 이제 뭐 신입 개발자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데브옵스 구성은 어떻게 전문 개발자, 전문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일단은 진행을 한다. 이 관점으로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브옵스를 3P 생각해 주시면 돼요. People, Process, Product, People, Project, Product 개발자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저는 Professional, Project, Product 이렇게 이제 3개의 단어, 3개의 복수형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데브옵스가 왜 중요한가를 물어보자는 거죠. 네. 데브옵스가 왜 중요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오래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뭐 데브옵스 이전에 그 우리가 이제 ALM이라는 단어만 있었어요. 예전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그게 지금은 ALM이라는 단어가 데브옵스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ALM이라고 안 하고 데브옵스라고 해요. ALM은 이제 안 쓰는 단어가 된 거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다 누구나 다 ALM이란 단어 안 쓰고 뭐라고 한다? 데브옵스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데브옵스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경쟁 회사는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놀란 게 제가 아는 회사에 보니까 이미 그쪽은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데모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소스 체크인 하자마자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해서 바로 게시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자동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저는 이 첫 번째 구문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아요. 이미 나 빼고 다 하고 있었더라. 예. 나 빼고 다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현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법수 안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하기 위한 이제 위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내 주변에 없는데 생각했는데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다 경쟁 회사는 이미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 한번 깜짝 놀랬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줄여서 깜놀한다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구나. 다 하고 있었구나. 나만 안 하고 있었다고 거구나. 이런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건 뭐 다 좋은 거예요. 예. 개발 속도 증가, 이제 제품 출시 속도 증가, 그다음에 에러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이상이 있어서 뭐 오류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금방 복구하는 거고요. 이런 게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출시가 느리다라고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할 때 출시가 느리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변경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났을 때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 다음에 소스를 변경했는데 에러가 팍팍 터지더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만들어 놓고 버전 1.0에서 1.1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출시가 느린 거에 가장 큰 기능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브옵스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브옵스를 왜 적용해야 되느냐 관점으로 봐니까 데브옵스를 잘 적용한 회사 사례를 한번 보니까 현재 슬라이드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를 잠깐 가져왔어요. 최근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배포 주기가 무려 46배 빨라진대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브옵스 관련해서 이런 것을 뭐 전문적으로 이제 테스트해보고 평가해보는 회사들이,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선 속도는 2555배 빨라진대요. 그리고 복구 시간은 2604배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실패율은 한 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5분의 1 이상, 뭐 7분의 1 이상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데브옵스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 뭐 매출이 증가되는 거고, 뭐 매출이 20% 증가한다. 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금방 만들어서 시장 진입 속도가 개선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배포 주기가 46배 빨라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데브옵스를 잘 적용한 회사 사례를 보니까 배포 주기가 좀 전보다 잠깐만요. 46배였는데요. 46배였는데요. 어디서 그 배포 주기가 208배 빨라진대요. 예.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2019년도 자료 통계를 보니까 배포 주기가 208배로 빨리 그냥 금방금방 우리나라에서도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있지만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요즘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예. 빨리빨리 출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발자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참고적으로요. 자,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커밋에서 배포까지 106배 빨라지고요. 그래서 소스 저장하자마자 커밋하고 푸시인하고 소스 업로드 딱 하면 평상시보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106배 빨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구 시간 2604배 빨라지고 변경 실패율은 뭐 어쨌든 굉장히 실패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가되고 시장 진입 속도가 개선된다. 뭐를 사용했을 때? 데브옵스를 사용했을 때 데브옵스를 잘 적용하다 보니까 커밋에서 배포까지도 굉장히 몇백 배 빨라지고 배포 주기도 몇백 배 빨라지고 복구 시간 같은 경우는 무려 2604배 빨라진다라는 거죠. 에러가 좀 전에 났는데 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시간이 뭐 1, 200배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2604배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데브옵스 관련된 어떤 세미나라든가 데브옵스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그 통계 같은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통계를 내는 회사 또는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에 포커스 맞춰주면 돼요? 아, 개선되는구나. 에러율이 줄어드는구나.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뭐 했을 때? 데브옵스를 사용했을 때.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두 개에 걸쳐서 2017년도에 때는 또 더 비슷해요. 근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도와진다는 거예요. 예. 자, 데브옵스에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3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people. people은 어떤 회사는 문화라고도 합니다. 문화. 우리 회사 문화, 우리 회사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에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거. 그래서 people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데브옵스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돼야 되느냐.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그건 꽝이에요. 예. 예. 고객들은 이걸 원했는데 개발자는 엉뚱한 거 만들고 있다. 그게 개발자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예.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거 또 하는 거. 예, 했던 거 또 하는 거 개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서부터 잘 제시를 해줬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프로세스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개발 프로세스로 봐도 돼요. 프로세스 어떤 절차들 있잖아요. 개발 프로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자일이라든가 스크럼이라든가 CMI라든가 제가 강의에서 제기할 때는 이제 그냥 베이직 기본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할 건데요. 이런 프로세스 여러 가지 회사의 정책에 맞게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그런 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people,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중요한 건 프로덕트죠. 얼마나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느냐. 이렇게 데브옵스의 3단계는 3P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eople, process, product 또는 people, project, product.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까지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제로 투 프로젝트에서 제로 코드에서부터 프로덕트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이 people의 전체적인 데브옵스의 뼈대들은 프로페셔널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맞는 거고요.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PM 맡았다. 그거는 망한 프로젝트예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발 프로젝트인데 개발을 모른다. 물론 프로젝트 전문적인 매니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여기 피플 영역 있잖아요. 프로페셔널이 아닌 사람들이 PM에 있다. PL 프로젝트 리더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 갑자기 회사에서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네가 PM 맡아.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피플 부분을 프로페셔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냥 낙하산들이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개발을 모르신 분들이 하는 것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아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P를 프로페셔널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프로덕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개발 안 되는데 모든 거 다 돼요 다 돼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요만큼 기능인데 우리 회사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 업체들은 모르겠어요. 국내 업체만 그런 건지 해외 업체는 그런지 어쨌든 이거를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개발자가 엄청나게 힘들다든가 아니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든가. 예, 이렇게. 근데 해외 문화에서는 프로젝트,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실패를 해도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실패하면
뭐 소송 걸리고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people, process, product에서 people의 중요성을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자와 오퍼레이터 간에 이제 벽이 있으면 그건 폭탄 돌리기에 폭탄 돌리기. 예. 다시 한번 볼까요? 개발자와 운영자 간에 벽이 있잖아요. 이제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폭탄 돌리기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슬라이드죠. 예. 그래서 서로 개발자 따로 이제 운영자 따로 하면 이제 폭탄 돌리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people들이 이제 people은 대부하고 옵스고요. 그 다음에 people 말고 어디죠? 잠깐만요. 예. 프로세스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고요. 그래서 뭐 플랜, 개발, 이제 기획, 개발, 배포,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어떤 변경사항 수정이라든가 해서 디벨롭먼트에서 프로덕션까지 갈 때 필요한 전체적인 절차인데요. 이런 절차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에이자일 프로젝트, 스크럼 프로젝트와 같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로 보셔도 돼요. 어떠한 절차, 우리 회사의 어떠한 개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개발해서 프로덕션까지 진행할 거냐,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었어요. 프로덕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브옵스 자체도 하나의 굉장히 큰 프로덕트,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자체, 애저 데브옵스 자체를,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자체를 하나의 프로덕트를 봐서, 하는데, 그때 애저 자체를 개발할 때 이제 애저의 데브옵스 자체를 사용해서 역시 프로젝트화 시켜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어떤 이제 개발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그런 거는 다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협업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은 주로 GitHub라든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웬만한 기술은 다 GitHub에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애저 리포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스 좀 보려고 하니까 GitHub에 올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어디로 애저 리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출시된 거 같은 경우는 뭐 애저 데브옵스라든가 애저 GitHub 익스텐션이라든가 GitHub 액션을 통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요. 운영하면서 애저 자체도 애저 모니터를 통해서 애저 폴리시, 애저 오토메이션, 애저 시큐리티 센터에서 애저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대로 people, process, product.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자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브옵스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타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프로덕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브옵스. 지금 제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요. 애저 데브옵스는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덕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브옵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이라든가 이제 이슈를 처리해 주는 것 같은 경우로 굉장히 많은 소프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쓰는 단어 저도 다 못해요. 몇 개만 써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개발 및 테스트하는 경우도, 그래서 기획에서 개발 및 테스트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AS.NET 코어로 데모로 보여드린다든가 잠시 후에 스프링부트로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는 몇 가지 메이저급 언어라든가 개발 환경 외에는 저도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나랑 이제 박용준 강사하고 나랑 틀리네. 우리 환경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전혀 안 쓰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개발자를 위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쓰고요. 약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친화적인, 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니까. 그리고 제가 안 써본 게 아니라 제가 써본 거,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써왔었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 도구도, 데브옵스 관련된 릴리스 도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릴리스 도구라는 거는 개발된 소스를 어디에다 게시할 거냐. 예,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편했죠. 아니, 편했다기보다는, 편했죠. 예, FTP만 알면 되니까. 예. 누구나 다 소스 만들어 놓은 거 FTP를 가지고, 어느 서버에 올리고, 어느 서버에 올리고, 또는, 이제 빌드된 실행 파일을 어디에다 올리고, 예,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FTP 써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예. 쓰고 있긴 해요. 아직도. 예. 자, 그런 다음에 베프를 쓰면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도구도 역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서 또 이제 변경 내용이 있으면 계획에다가 이제 변경 내용 수정하고 이거를 다시 어디에다가 다시 이슈를 만들어서 태스크를 만들어서 작업을 만들어서 다시 개발하고 다시 지속적인 이제 릴리스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데브옵스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데브옵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에 따른 개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얘네들을 도와준 소프트웨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예,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써본 게 있고 안 써본 게 더 많네요. 예, 안 써본 게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흩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로 하던 거를 애저 데브옵스는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을 다 제공하더라. 이게 장점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데브옵스계의 맥가이버 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데브옵스계의 맥가이버 칼이에요. 뭐가? 애저 데브옵스가. 왜냐면 한 곳에서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데브옵스 쪽으로 이제 유명한 애는, 회사들은 어디는 어떤 도구 쓰고, 어디는 어떤 도구 쓰고, 이제 예를 들면, 이슈 같은 거를 관리하는 거, 어디는 지라를 쓰고, 하는데, 역시 애저 데브옵스에, 이제 애저 보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개발할 때 어떤, 이제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무료로 되어 있어요. 1위가 비주얼 스튜디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위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2위가 비주얼 스튜디오더라고요. 최근에 검색한 거 보니까. 스택 오버플로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 개발자가,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를 제일 많이 해주는 거를 GitHub, 소스 저장소로 GitHub를 역시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역시 애저에 리포도 있지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했기 때문에 역시 애저 데브옵스에 애저 데브옵스에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 다음에 빌드 도구 같은 경우는 젠킨스라든가 그레이드라든가 그런트, 걸프, 그런트, 허드슨 등등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젠킨스가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젠킨스를 따로 쓰고 해도 돼요. 빌드만 젠킨스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저 데브옵스에는 빌드,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을 빌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데모로 첫 번째로 ASP.NET Core를 먼저 보여드렸지만 잠시 후에 스프링 부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애저 데브옵스에서 바로 빌드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릴리스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릴리스 도구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좀 빌드된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게시를 할 거냐 하는데 AWS에다가 게시할 수 있고요. 구글에다가 게시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게시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역시 다 애저 데브옵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애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들은
일단은 이번 강좌에서는 세 개만 살펴볼 거예요. 애저 보드, 애저 파이프라인, 애저 리포에서. 그 다음에 애저 테스트 플랜하고 이제 애저 아티팩트는 제가 봐서 추가할 건데 지금 현재 준비되어 놓은 것은 얘네들은 사용을 하고 이제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저 아티팩트 대신에 이제 누게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스트 플랜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등등등 어쨌든 뭐 그런 건 이제 건너뛰기 하고요. 그럼 이제 애저 데브스의 이 구성 요소 5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애저 보드는 실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단어 써놨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팀 간의 작업을 계획, 추적 및 논의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뭐 칸반 보드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일정 관리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애저 파이프라인이고요. 파이프라인은 빌드 및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소스를 빌드해주고 어딘가에 뭐에다가 릴리스해주는 기능을 자동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중요한 건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이에요. 모든 언어, 모든 플랫폼, 클라우드를 위한 CI와 CD를 지원해줘서 그리고 이제 GitHub의 깃 공급자의 연결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클라우드에 지속적으로 배포 실행한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애저를 사용합니다.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애저 리포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되는 프라이빗 깃 리포라든가 끌어오기 요청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협업하는 기능을 애저 리포에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GitHub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제 오래전 거는 대부분 애저 리포로 썼어요. 최근 거는 거의 반 이상은 거의 다 GitHu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리포라든가 이제 GitHub 리포. 그래서 둘 다 어차피 GitHub도 어디에 포함됐다? 애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애저 테스트 플랜은 제품을 신뢰성 있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 관리 도구 및 탐색적 테스트 도구 집합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테스트 관련된 건 다 애저 테스트 플랜. 이제 테스트를 대규모 테스트라든가 등등등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으면 대용량 테스트 같은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엑셀로도 자료 나오고 보고서 다 나오고요. 그래서 어디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저 아티팩트는 어떤 이제 소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 산출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테스트가 끝난 완성된 어떤 누게 패키지라든가 npm 패키지라든가 등등등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를 생성, 호스트, 공유하는 영역이 아티팩트,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산출물은 CI/CD 파이프라인에 아티팩트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빌드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 어떠한 미리 만들어진 어떠한 또 다른 패키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애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저의 데브옵스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메뉴로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메뉴로 제공해 주고요. 애저 보드, 애저 리포, 애저 파이프라인, 애저 아티팩트, 애저 테스트 플랜 이렇게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애저 보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보드는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칸반 보드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일정 계획이라든가 작업 항목, 태스크를 관리해주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품에 연결하거나 팀이 스프린트 및 작업 계획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스크럼 템플릿이라든가 에자일 템플릿 또는 CMMI 템플릿과 같은 어떤 프로세스 템플릿을 관리해주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itHub의 커밋이라든가 풀 리퀘스트하고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특정한 작업과 특정한 어떤 이제 리파지터리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누가 어떤 작업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등등등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애저의 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저의 리파지터리, 애저의 리포는요. 말 그대로 소스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GitHub 리파지터리, 애저의 리파지터리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스가 저장되고 누가 어떠한 풀 리퀘스트, 끌어오기 요청을 했는지, 누가 이제 마스터에다가 소스를 커밋했는지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애저의 리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팀을 위한 개인 Git 또는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에 대한 리파지터리가 애저 리포인데요. 소스 버전 컨트롤, 즉 소스에 대한 컨트롤을 일반적으로 애저 데브옵스에는 Git과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Git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애저 데브옵스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을 사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애저 데브옵스가 나오고 역시 GitHub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고 그다음에 GitHub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뭐 Git과 GitHub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버전 컨트롤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새로 만든 건 무조건 기수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거는 뭐 이제 반 이상은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 만드는 거는 거의 다 Git 방식으로 버전 컨트롤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는 100% Git 방식을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풀 리퀘스트를 통한 코드 리뷰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애저 리포라든가 GitHub 이제 둘 다 가능한 거고요. 똑같습니다. 1대1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랜치 정책 및 빌드 유성 검사 등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GitHub로부터 손쉬운 마이그레이션에서 GitHub하고 애저 리포는 1대1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저의 리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기존의 GitHub의 프라이빗 리파지터리 또는 퍼블릭 리파지터리를 사용하겠다. 그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큰 기능은 이번 강좌에서 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애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이제 통로가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소스를 만들고 소스를 어디에서 이제 빌드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디로 뭐 대부라든가 QA라든가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만든 소스를 빌드해서 배포, 게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애저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리눅스 및 맥 그리고 윈도우즈에서 온프레미스 또는 모든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에 배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스를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 또는 여러분들 온프레미스 서버에 또는 이제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 게시 배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다 어디에서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계적 릴리스라고 해서 대부, QA, 프로덕션 상대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릴리스를 게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된 옵션을 포함한 배포 승인이라고 해서 승인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하나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승인자한테 이거 다음 단계로 어프루브 승인할 거냐 넘어갈 거냐 이렇게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배포된 어떤 승인을 중간중간에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포할 때 다이렉트로 배포하는 방법도 제공해 주고요. 또는 도커 같은 컨테이너라든가 큐버네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게시를 하는 방법도 역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저에 대한 애저 아티팩트라고 있는데요. 아티팩트란 단어 자체는 뭐다? 산출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애저 아티팩트는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만한 어떤 패키지들, 완성된 어떤 패키지들을 관리해주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패키지가 뭐가 있어요? 단넷 쪽에는 누겟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는 npm, 즉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npm 패키지가 유행하잖아요. 그러한 이미 완성된 어떠한 그
뭐 유료 컴포넌트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컴포넌트라든가 어떤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애저 아티팩트에다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애저 아티팩트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파이프라인에서 가져다 쓰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패키지를 추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내에서 효과적인 어떤 코드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완성된 어떤 자그마한 어떤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픈된 공간이 아닌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서만 애저 데브옵스 안에서만 사용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도 역시 애저의 아티팩트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저의 테스트 플랜은요. 말 그대로 테스트 계획, 여러분들 프로젝트 관련된 테스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애저 테스트 플랜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해서 그 통합 테스트라든가, 이제 부하 테스트라든가 로드 테스트 등등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엑셀 파일로도 나오고요. 보고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애저의 테스트 플랜을 사용하는데요.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웹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애저의 테스트 플랜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함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특정한 사이트 가고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값을 입력하고 또 어떤 로그인을 하고 등등등의 절차를 기록 이제 히스토리로 남겨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품질 추적 및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디에서 뭐 이제 어떤 시간이 처리되는 거를 어떤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재현성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데이터를 캡처해서요. 어디에서 이상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떤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를 캡처해서 여기서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재현을 해볼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해주고 에러 났을 때 그런 에러에 대한 어떤 이제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추가적인 테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단계에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추가로 했을 때 그 단계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테스트 관련된 모든 그 기록을 남겨주는 영역이 애저의 테스트 플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저 데브옵스하고 깃허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애저의 리포를 사용해도 되고요. 깃허브의 리포를 사용해도 돼요.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는 깃허브 익숙하다 하면 깃허브를 메인을 두고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만 어디에서 애저의 파이프라인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깃허브하고 애저 리포를 사용하지 않고 깃허브 사용하고요. 애저 대신 애저의 파이프라인을 쓰면 굉장히 CI/CD 그래서가 편하기 때문에 애저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하고 애저 데브옵스는 이제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미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게 기존의 이제 애저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깃허브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깃허브에서 발생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뭘 통해서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어떻게 한다? 이제 통합을 시켜줄 수 있고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파이프라인 및 애저 보드와 풍부한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큰 두 가지,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공간. 그래서 애저와 데브옵스계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앞서서 언급했죠.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만 사용하게 되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빌드 툴, 수많은 릴리스 툴, 수많은 테스트 툴, 수많은 이제 계획 툴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기능은 애저의 수많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제품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행복한 데브옵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대부와 옵스 간에 뭐를? 장벽을 허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와 옵스가 만나서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프로덕트를 계속 이제 굉장히 빠르게 프로덕트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T 공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애저하고 애저 데브옵스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기술도 데브옵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요청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시점에서 강의 시점에서 전 세계 그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어디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자신네들 회사를 다시 한번 데브옵스에 올려놓고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 나가서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회사가 굉장히 더 커가서 제2의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데브하고 옵스는 그냥 예전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지금도 얘기해도 돼요. 개발과 운영의 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영역에서는 코드를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하고 기트허브 저장소라든가 애저 리포에 올려놓고요.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뭐 딜리버리. 그래서 자동 이제 그 빌드와 릴리스에 대한 자동화를 시켜주고요. 옵스는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웹 서버 영역에 소스로 이제 그 게시해서 올려놓고 스케일 기능 사용해서 프로젝트에 사용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확장 기능을 통해서 뭐 마우스 클릭 몇 번만 으로 확장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고요. 역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해줄 수 있고요. 잘 돌아가 있는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을 덧붙일 수 있는 기능이 운영 영역의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두 가지 영역이 통합된 게 이제 데브옵스고요. 이런 데브옵스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 풍부한 개발 경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발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와 각각의 자바 SDK, 뭐뭐뭐 SDK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거쳐서 이제 실제 웹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이제 애플캐시 인사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개선을 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개발이에요, 개발.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작업 화면 놓고 개발하고요. 개발한 것을 코드 저장소에다가 소스 저장소에다가 푸시하면 자동으로 빌드되고 자동으로 빌드되면서 테스트하고 이게 자동으로 릴리스돼서 바로 프로덕션에 올라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스테이징 영역에 올리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 과정을 거쳐서 프로덕션에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 통해서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작업 환경에 올려놓고 그게 버그가 됐던 이슈가 됐던 태스크 됐던 올려놓고 다시 또 굉장히 빠른 과정을 통해서 좋은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전체를 도와주는 기술 스택이 뭐다? 애저 데브옵스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AS.NET 코어를 사용해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국내에서 역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 그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요. 스프링 부트를 GitHub에서 소스를 내려받아서 푸시를 하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자동으로 릴리스가 돼서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웹앱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실행하는 거. 그래서 시간상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소스를 수정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사이트에 가서 새로 고침해 보면 내가 수정한 게 바로 반영되는 이러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관점의 데모를 두 번째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 대한 빌드 자동화 및 릴리스 자동화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 거는 애저 데브옵스는 모든 언어, 모든 그 플랫폼이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언어도
스프링 부트도 가능하고, 단넷은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뭐 PHP 가능하고, 노드 JS 가능하고, 뭐 파이썬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가장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넷 코어하고, 가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예제라나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디렉터리 백슬래시 엔터 클리어 스크린.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한번 데모로 제가 돌리고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데모 사이트는 언제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예, 제가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닷 에이저 웹사이트 단넷 데모 URL에다 올려놨고요. 당연히 커스텀 URL을 여기다 커스텀 도메인을 입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닷 에저 웹사이트 단넷을 한번 했고요. 이거에 대한 소스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github.com에 슬래시 비주얼 아카데미에 슬래시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경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이렇게 요거는 정적인 HTML이고 뭐 이제 MVC로 해도 되고요 했는데 이렇게 스프링부터 시작하기 위드 데브옵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소스가 제가 이틀 전에 업데이트 한번 했었네요. 리드미 파일만 그 데모로. 그 다음에 두 달 전에 제가 두 달 전이라든가 20일 전에 웹앱은 무료 버전으로 변경했다. 뭐 이렇게. 예. 여기 무료 버전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네요. 아마 무료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없어지진 않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까지는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걸 소스를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make 디렉터리, spring, boot, hello, world. 이미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번 예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git 클론해서 어디로 가서 저 경로로 가서 이 경로에 스프링부트 헬로 월드 닷 git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그 소스 받아놓은 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스프링부트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폴더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놨네요. 그럼 다시 스프링부트 헬로 월드 가서 dir 요청해 보면 예전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 칸 띄고 그냥 클리어 스크린. 현재 폴더가 이제 언제 받아놓은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git 풀 오리진 마스터로 패치 또는 풀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을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경된 것을 readme.md 파일 아까 이제 바꾼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뀐 게 있네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다시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스크린. 이건 로컬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아까 ASP.NET 코어 예제는 로컬에서는 실행시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로컬에 .NET 코어 이제 해당 버전이 없어가지고. 근데 소스만 변경하고 체크인을 해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했는데요. 스프링 부트 예제는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호스팅해서 됐고요. 컨트롤 C, V에서 다섯 번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다섯 번째다가 제목을 한번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게시 부트 게시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저장하고요. 자, 한번 로컬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한 줄 뜨는 거 확인하고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로컬에서 실행 지금 8080 포트로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스타트 로컬 호스트 콜론 8080 실행. 현재 로컬 호스트에 실행되고 요 한 줄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로컬 소스는 이 한 줄이 추가된 거고요.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게시인데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이 한 줄이 없죠. 이 한 줄이 없는 거고요. 로컬 소스가 최신 소스고요. 얘를 푸시하자마자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거쳐서 이 소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컬 소스를 푸시하기 전에 일단은 사이트를 열어놓을게요. 어디 사이트 열어놓을 거냐면 제 GitHub 이제 그 뭐냐 데브옵스 계정으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ev.azure.com이 데브옵스의 기본 경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는 제가 이름이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라고 만들어 놨겠죠.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요. 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네요. 이번엔 파이프라인에 가서 빌드 파이프라인에 가서 여기서 역시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한번 제가 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또 한번 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소스는 수정 이제 다시요. 컨트롤 C 멈춰 놓고요. 얘를 체크인을 여기서 git push origin master 해도 되고 되고 자 소스저에 가서 여기서 git push 해도 되죠. 요번에는 azure devops 메시지 추가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커밋 하고요. 여기서 푸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서 푸시를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GitHub에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 그러면 43초 전에 했고요. 빌드 파이프라인에 가서 대기하도록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에 가서 스프링부트 헬로 월드 메이븐 CI 해서 여기 왔는데 리프레시 한번 시킬까요? 기다릴까요? 그래서 잠깐만요. 릴리스에 갔다가 빌드에 잠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왔네요. 좀만 더 기다릴 걸 그랬네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 메시지 추가라고 떴고요. 그래서 GitHub에 소스가 푸시되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 빌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스 가져오고 메이븐 여기는 이제 그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으니까 메이븐의 form.xml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관련된 리소스들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르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드롭 폴더에 떨어뜨리면 이제 빌드가 끝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역시 애저 데브옵스 메시지 추가라는 이름의 커밋에 따른 빌드 자동화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빌드가 완료가 되면 릴리스 자동화가 될 거고요. 그럼 릴리스 자동화에서 앞서서 만들었었던 이 사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이 사이트가 출력이 되는 것까지 한번 현재까지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현재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네 줄까지 없는데 요거 한 줄 더 추가한 것까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좀 이제 잠시 후에 빌드 자동화. 자, 그러면 제가 따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빌드가 끝나면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와요. 아, 빌드가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동 날라옵니다. 자, 빌드 끝났고요. 릴리스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릴리스에 가서 자, 릴리스 진행 중이고요. 스테이지 1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 있죠. 가서 들어가 있고 자, Q 대기 상태인 거고요. 네, 이제 돌아가네요. 그러면 로그에 가 있을까요? 그럼 이니셜라이즈 잡 해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윙윙 거리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한번 날라왔었고요. 지금도 날라왔네요. 그러면 자르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애저 앱 서비스에 디플로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이제 일부러 뭐 안 보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저런 작업 뭐 내부적으로 막 저런 작업이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플로이 하고 있고요. 요 작업이 끝나면 얘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디플로이 됐다. 예, 됐어요. 파이널 이제 성공됐습니다. 그래서 빌드 성공, 릴리스 성공됐어요. 그러면 자, 좀 전까지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돼 있었죠. 여기 한 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부트 helloworld.azure 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한 줄이 더 추가된 메시지가 한 줄 더 추가된 걸로 작업이 되겠죠.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체를 그냥 여기까지 뭐 다른 거 없이 자동화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을 수 있는 어프루브, 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프로덕션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테이징 또는 데브, 스테이징, 테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나눠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처음 우리가 이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헬로 월드는 다이렉트로 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고침했을 때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게시가 이렇게 요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됐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세팅하는 게 제가 뭐 세팅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설정하는 게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설정하는 게 뭐 1, 20분 내면 뭐 막 설정하면 10분이면 되고요. 예. 1, 20분 내에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그런 능력을 한번 우리가 가져가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두 번째 데모는 스프링 부트와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로컬에서 잘 만들고 실행하는 거를 스프링 부트를 소스를 푸시하자마자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를 거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애저 웹앱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이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일단 인트로 강좌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완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소개를 지금까지 한번 해드렸고요. 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나왔는데 이제 각각의 기능들, 제 데모만 보여드리고 말만 했잖아요. 이제 이 기능을 우리가 하나씩 구현을 한번 다음 시간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샵 애저 데브옵스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이트는 azure.com의 데브옵스고요. 또는 dev.azure.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이제 트위터 같은 곳에서는 @azure-devops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azure DevOps 포럼에서 여러분들 관련된 정보, DevOps 블로그에서 역시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애저 데브옵스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직접 우리가 실습으로 구현해 보는 시간을 지금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